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병자월, 무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월지를 살펴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일간 보게 되면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토에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무토라고 하는 것과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이라든가 무토가 좋아하는 것, 무토가 싫어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가 좋아하는 것과 기토가 싫어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해야지만 사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높은 산이나 구름 같은 거, 언덕 같은 거 있죠. 매우 크고 넓은 그러한 구름 같은 거, 언덕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원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매우 드넓은 광야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무토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 즉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요.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무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토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그래서 땅이 있는데, 내지는 산이 있는데 적도지방 같이 매우 40도, 50도씩 올라가는 그러한 뜨거운 날씨라고 하면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해서 동물, 식물들이 살기가 좀 어려운 환경 여건이 될 것이고요. 또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이 너무 추워도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이 있어서 무토 자체 땅을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감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야지만 숲을 이루어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햇볕이라고 하는 따뜻한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식물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보면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물 숫자 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크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에 비해서 간목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는 정화 대신에 병화를 쓰는 것이 더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임수 개수가 있을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 것과 같아요. 땅을 파서 샘을 뚫어가지고 그 샘을 끌어올려가지고 논밭에 물을 대는 것과, 그 다음에 개수같이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개수를 쓰는 것이 공력이 더 클 것이고요. 똑같이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임수 내진 개수를 쓸 때, 개수 쓰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급 공무원 한다라고 하면 임수 쓰는 사람은 한 7급 정도, 9급 정도 이렇게 공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임수 쓰는 것보다는 개수 쓰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목을 쓴다라고 할 때는 나무, 큰 산이라든가 평원에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데, 을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잔디가 심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큰 나무가 있어서 숲을 이루는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도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이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밝게 비춰주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불이기 때문에 정화에 비해서 병화가 더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월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자월은 바로 겨울에 해당이 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자월은 엄동설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매우 춥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12개월 중에서 이 자월이 바로 한기가 매우 극심한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든 어떤 식물이든 자월, 해월, 축월 이 겨울철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땅과 얼어붙은 물을 녹여야지만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간이든 뭐 간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여러 모든 천간 중에 어떤 것도 해자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얼어붙은 동토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크게 얻을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의 사주를 봤을 때 화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살아가기가 좀 힘들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무토 또한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화라고 하는 병화 같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겠고 땅이 얼지 않아야지만 그 땅에다 대고 농사를 짓든 나무를 심든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도 그 월동장구, 그죠? 뭐 하우스라든가 어떤 온실 같은 거를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안에다가 꽃도 심어서 키울 수가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겨울에도 뭐 여러 가지 식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장 같은 걸 겨울에 좀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겨울에 그러한 어떤 그 채소 같은 거를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김장이라든가 뭐 동치미 같은 거 이런 것들 많이 담아 놓고 겨울을 이렇게 대비했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예요? 잘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 파란 채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자체가 매우 추운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어붙은 땅에 어떠한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인 것인데, 만약에 이 화라고 하는 병화가 있게 되면은 땅을 녹이게 되고요. 또 녹은 땅에다가 하우스라든가 온실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채소라든가 화초 같은 것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우 약합니다. 자는 수가 왕하기 때문에,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수극화하기 때문에 화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자월의 병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그 하늘에 태양은 떴는데 먹구름이 잔뜩 껴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다 막아버리는 막게 돼서 별로 온기가 잘 발현되지 않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비단 통근론에 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근론에서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 자체가 뿌리를 두기가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같은 화인 사화라든가 오화가 있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만약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인목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병화는 인에서 그 장생이 되기 때문에 통근이 잘 되는데, 묘목 같은 경우는 통근이 되지 않아요. 묘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병화는 인목 같은 목으로서 생주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인목이 있는 것이 묘목을 보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가 있은 연후에 뭐 간목을 봐서 소토를 하든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월에 병화가 없을 때는 간목을 자칫 잘못 쓰게 되면 오히려 무토를 파극시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고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원령을 대비해서 격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가 음수인 자수를 본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대 음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거는 정제가 된다라고 해서 정제격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자 안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지장간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에는 임수는 쓰지 않고요. 반드시 계수만 가지고 격을 치용하거나 아니면 용신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토가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토가 계수를 본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직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자는 수가 어떻게 돼요? 수가 여기가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는 여기가 절태지에 해당이 되죠. 태지. 그래서 수는 왕한데 일간인 토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이거 뭐죠? 기본적으로 제다 신약이다. 약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재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재성이라고 하는 것 뭘로 볼 수 있죠? 재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간이 약해서 이 많은 재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키포인트는 바로 신약,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지만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는 비견이라든가 겁재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인데,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을 뭐라 그래? 이거는 생조해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견겁재로서 도와주는 것을 방신해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 같은 경우는 일간도 약하지만 계절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춥잖아요. 그래서 비견겁재로서 방신해주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는 비견겁재보다는 인성을 쓰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월은 매우 춥기 때문에 인성이 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약한 무토 자체를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으면 한 가지 두 가지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견겁재 내지는 인성이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인성인 화를 쓰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술토라든가 이렇게 해서 뿌리를 일간 자체가 뿌리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고는 되지 않지만 일간은 그래도 세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있어서 일간이 왕해져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비견겁재가 있다 하더라도 화는 별도로 또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병화가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자수가 있죠. 자수. 그래서 오늘 일진이 무자일진이 되는데, 무자라고 하는 것, 일지에 자수가 있어서 되게 사람 성격 자체는 매우 꼼꼼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되게 은행 같은 데라든가 재정 같은 있죠, 뭐 세무라든가 뭐 회계 같은 거 이런 쪽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탁월한 어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 자체는 뭐냐면, 자월의 엄동설안에서 매우 추운데 다시 자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자수는 한습한 것을, 한습이라고 하죠. 한습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만약에 무자일주가 4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뜨거운 여름 같은 데 태어났다라고 하면 남녀공이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자월에 다시 일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배우자 궁에 있는 글자가 나를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우자 덕이 그렇게 썩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운 자체가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때 사주가 중화가 됐을 때는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월에 그냥 자수만 놓고 봤을 때는 배우자 덕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가 있죠. 그럼 거의 지지로 수국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거의 제다신약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제다신약이 아니라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제다신약이 되는 것과, 이렇게 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다신약이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활동 영역이라든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해수가 다시 하나가 더 있게 되면 사주 자체가 더 한습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화를 봐서 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얼어붙은 물을 녹여 주어야지만 이 무토가 용도가 있게 되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월간에 이렇게 병화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드러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 무토도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병화도 마찬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연간에 있는 기토 같은 경우는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돼요? 수를 재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겠고, 오히려 병화의 기운을 토가 설기시켜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서 비견겁제로서 도와준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토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병화가 투출돼서 천간 월간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흠이 된다라고 하면 생시는 어떻게 돼요? 약한 일간을 도와주고 내지는 병화를 좀 더 강렬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생시가 오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생시 임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원령 자체만 갖고도 겨울이라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원령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매우 한습하다 그러죠. 차갑고 습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지에서 자수가 있고 연지에서 다시 해수가 있으면 이건 완전히 지지로 쉽게 말하면 물바다가 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생시에서도 자수를 보고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거의 이거는 뭐예요? 큰 바다의 무인도 같은 그러한 형국이 되죠. 외롭고 쓸쓸하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비가 겁나게 내리는 그러한 형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외롭고 쓸쓸한 그 무인도 무토가 병화를 얻기는 얻었어도 이 병화 자체도 뭐예요?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그런 자식과도 같은 것인데, 부모가 내 자식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좀 보살펴 준다 하더라도 이 인성 자체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병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재격이 될 수도 있어요. 기명 종재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재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인데, 이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종재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사주는 그냥 목화운으로 빨리 진행해서 화가 살아나든, 또 그 다음에 아니면 진술충미의 토를 봐서 약한 무토를 도와주어야지만 그래도 발전할 수 있는데, 다시 금을 만난다거나 수운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썩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 계유대운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재성이 이렇게 많은 중에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은 토를 극하잖아요. 물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있어야지만 소토 소벽을 해서 무토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간이 너무 약할 때 칠살 간목을 보게 되면 약한 토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산토 된다 그래요. 산토, 흙이 그냥 토에 의해서 흩어져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주 국세가 제다 신약한 명에서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뭐냐면, 병화가 뿌리 없는 병화가 인을 보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병화, 즉 장생인 병화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병화가 그래도 조금 힘을 얻어서 약한 무토를 도와주게 생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에 매우 한습한 그런 차가운 기운을 조금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주는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용신은 뭐예요? 당연히 병화 용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진시라든가 정사, 무호, 김시는 약한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화도 있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늘 같은 날은 병진, 정사, 무호, 김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가장 좀 좋은 생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경신, 신유시가 됐을 때는 약간 무토를 더욱 설기시키게 되고, 금은 술을 생하기 때문에 한습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러한 안 좋은 생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술시 같으면 그래도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일간이 세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도출하게 되면은 이 병화도 좀 위태위태하고요. 그다음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큰 어떤 뿌리를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주가 매우 또 한습해진 것은 어떻게 구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